안녕하세요. 짱이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해가 1도 없네요. 제가 이제서 베란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새벽녘에 나왔더니 오늘은 날씨가 똑같은 비슷한 기온인 것 같은데도 좀 춥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해가 없는 날은 좀 많이 추워지는 것 같고, 제가 물관수를 한 지가 4일 정도 되었는데요. 지금 보세요. 창문 닫아놨다고 온도는 6도인데 습도가 68까지 올라갔어요. 이 아침에 나와가지고요. 이 유리창이 맑으면 습도가 없는 거고요. 이게 아침에 나와서 유리창에 이렇게 이제 성에가 끼어 있으면 습도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도 제가 이 베란다에서 달기를 키우기 시작한 게 지금 2004년도가 되면 햇수로 6년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19년도에 1월 달부터 시작했거든요. 한겨울부터 시작을 했고 유튜브도 거의 동시에 시작을 했어요. 이 베란다에서 작은 테이블 요거 요렇게 생긴 나무 선반에다가 제가 진짜 30개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그때 당시는 베란다에 달기는 한 30개 정도 있었고, 요 좁은 베란다에도 제가 우리 짝꿍하고 뭐 관엽식물도 키워보겠다 하고, 또 베란다에서 왜 상추도 키우고 고추도 키우는 거 있죠. 그것도 했었어요. 밭대기, 큰 고무다라 밭대기를 여기다가 놓고 고추를 심어가지고 청양고추를 따먹겠다고 그런 것도 했었는데, 고추 나무가요. 이 베란다 바깥에 그 고추도 약간 그 노숙이 필요한 거고, 베란다 안쪽에서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고추나무는 아주 잘 크는데 꽃까지는 피는데요. 고추가 많이 안 열려요. 그래가지고 그 수정해 주는 거 뭐 이런 것도 몰랐죠. 그냥 물만 주면 잘 키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제가 다육이를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지인의 도움 뭐 이런 것도 선물로 받아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선물 받고 나서 다육이라는 거를 처음 알고 제가 처음 접했던 게 아메치스, 입장 동글동글한 미인들, 방울복랑 그런 데에 빠져가지고 다육이를 시작했는데요. 처음부터 저는 이렇게 토분을 사용했어요. 그때 당시는 그 토분이 좋은지 나쁜지 뭐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요. 단순하게 한 가지 색상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거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성비. 토분이 굉장히 쌌거든요. 제가 시작할 때는 그 작은 토분 사이즈 하나가 1,000원씩이었어요. 그리고 다육이도 1,000원짜리, 화분도 1,000원짜리, 그렇게 해서 한 30개 갖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그 30개도 안 되는 1,000원짜리 아가들을 선반에 놓고 어떻게 유튜브를 할 생각을 했나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 같은 케이스는 다육이를 접하면서 이론으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다육이를 키우면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그렇게 공부했다는 것보다도 이론으로 다육이가 궁금해서 다육식물이 뭐지? 이렇게 시작해서 이론으로 공부를 많이 했고, 그때 당시는 유튜브도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로 공부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적었어요. 근데 이론을 공부하면서 유튜브를 같이 비교를 해서 보니까 이론하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정보하고 정말 많이 달랐어요. 그때 당시는 유튜버가 활성화되었다기보다는 네이버가 정보의 바다였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론을 접목시켜서 요 아이들을 키웠죠.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어떤 게 잘못되었다, 어떤 게 맞다, 뭐 이런 거를 자꾸 판가름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뭐 그런 기준이 있었거든요. 저 유튜브가 하는 거는 저거 아닌데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제가 이론으로 공부한 정보를 같이 함께 공유해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무작정 유튜브에 대한 지식도 상식도 없었어요. 그냥 카메라 켜서 사진 찍고 올려서 보여주기 식으로 하면서 이론으로 공부했던 걸 하나씩 이렇게 자막으로 써가지고 내가 공부한 건 이 정도다라는 식으로 유튜브를 시작을 했죠. 근데 지금 한 5년, 6년 차가 되니까 정말 저는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생각을 하는데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다육이 색감이죠. 저도 1년 차 때는 진짜 초록빛 바다에 숫자도 뭐 요렇게 30개 하나 다. 그래도 그때는 진짜 이뻤어요.
그 초록초록한 아가들, 입꼬지 1,000원짜리 아가들이 어찌나 예쁜지 베란다 문을 진짜 문턱 닳게 들락달락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이게 다육인데 이렇게 색감이 드는 거는 상상도 못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육식물이라는 게 뭔가 조금 알겠다.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1년차 정도 되었을까요? 이야, 1년차 때가 저한테는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기도 하지만 가장 공부가 많이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론으로 공부하고 다육이를 키우면서 하나씩 이제 경험을 쌓아가면서요. 첫 번째 1년째 맞았던 게 병충해예요. 병충해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또 몰랐죠. 그래서 한 1년간은 이 병충해에 대해서 또 공부를 또 엄청 했어요. 직접 베란다에서 키우면서 깍지도 경험해보고 그 한 해 동안 모든 병충해를 다 경험했던 것 같아요. 곰팡이도 경험을 했고 탄저병도 1년차 때 왔어요. 탄저병이 뭔지도 모르는데 고추 잎에 까맣게 타들어가는 듯한 모습, 그게 탄저병이다라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병충해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벌레가 베란다에서 생기고 무름병으로 많이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병충해에 대한 각인이 되었다고 할까요? 이쁜 것보다도 더 이상 병충해로 인해서 다육이를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한 1년간은 진짜 병충해 영상을 엄청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깍지 보이면 보이는 대로, 깍지 발견하면 발견하는 대로 무릎 입장이 생기면 또 그거 찍어서 올리고 그렇게 한 1년을 병충해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또 2년차 정도 되니까요. 웬만큼 이제 다육이 병충해에 대해서 좀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년째부터는 점점 그 병충해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 2003년도에는 제가 베란다에서 깍지를 본 적은 없어요. 키핑장에서는 있었어요. 키핑장에서는 언니 아들이 뿌리 털어주고 할 때 또 옆에 이웃님이 발견해서 한두 개, 두세 개 뭐 이런 식으로 했고 또 뿌리가 상해서 제가 가장 많이 보냈던 거는 벌레, 깍지 뭐 이런 것보다는요. 분갈이를 제때 못해서 자꾸 이제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분갈이를 1년 만에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분갈이를 못해서 이유 없이 스름스름 아프고 이유 없이 다육이 모양이 안 예뻐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또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다육이를 어떻게 키워야 예쁘게 키우나 그때부터 아마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병충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니까 이제는 다육이를 예쁘게 키워야 되겠다라는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서부터 농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화원, 동네 꽃집이죠. 꽃집에서 다육이를 데려다 키우고 해도 그 개수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충분했어요. 근데 이제 2년차 정도 되니까 동네 화원의 꽃집에서 있는 다육이가 눈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 다육이 농장을 검색해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엄청 많고 또 다육이 농장도 제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때부터는 제 다육 생활이 본격적인 시작이 되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육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무슨 목표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나의 성향 이제 그런 걸 한 3년 차 때쯤 돼서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 베란다 장소가 굉장히 좀 좁았어요. 제가 이사 옴과 동시에 요 베란다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베란다가 협소하다 보니까 작게 키웠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 성향이 약간 작은 걸 좋아해요. 장난감 같은 것도 조금 작은 걸 좋아하고 이 책 같은 것도 좀 미니북 같은 거 뭐 이런 걸 좋아해서 항상 그 미니북을 포켓에 끼고 다니면서 그렇게 읽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다육이도 그 성향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여전히 지금까지 작게 키우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변하지 않는 거는 작게 키우는 거. 지금도 사이즈가 조금 커졌다고 요즘 농장 사장님들도 그러고 구독자님들도 그러고 처음 때보다는 사이즈가 좀 많이 커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조금 듣거든요. 그 정도 차이지만 그래도 다른 매니아 분들하고 비교를 하면 제 거는 키핑장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 않아요. 자동적으로 사이즈가 커져서 다육이가 이제 자라나니까 뭐 그런 것도 없잖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선물로 받아서 덩치 큰 아이들을 하나씩 두 개씩 드리고 그런 거가 있었지, 지금은 여전히 덩치 큰 아이들은 눈에 안 들어오고 작은 아이들을 좀 예뻐하고, 이건 제 성향이죠.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도요, 처음부터 내가 어마어마하게 무슨 다육이 시장에 뛰어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취미로 예쁜 모습을 보기 위해서 키운다면 여전히 작게 키울 것 같아요. 지금은 베란다에서 키우는 거 외에 또 제가 키핑 생활을 하죠. 이 키핑 생활은 다육이에 대한 욕심도 뭐 없지 않아 있죠. 그렇지만 가장 큰 원인은 유튜브예요. 유튜브를 하니까 동시에 더 많은 걸 많이 보여드리고 더 많은 걸 공유하고 싶고, 이런 생각 때문에 키핑 생활을 선택했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그냥 만족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으로 내가 다육 생활에서 뭐 농장을 한다든가 개인하우스를 뭐 갖다든가 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어요. 제가 직장맘이라는 좀 특성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현재 지내온 것처럼 그냥 여러분들과 적당히 소통하고 취미로 예쁜 모습을 같이 함께 보면서 공유하고 싶은 생각. 이런 다육이도 있더라, 뭐 이런 다육이도 있더라, 또 키울 때는 나는 요렇게 키운다, 뭐 이런 정도의 소통을 하면서 다육이를 키우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이어져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예쁜 모습을 함께 보는 거, 그게 제 목표예요. 쓸데없는 소리 좀 많이 했죠? 제가 물관수하고 한 3, 4일 지난 것 같은데 이제 서서히 물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다육이들이 입장이 좀 짱짱해진 게 느껴지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약간 탄력 강도가 부들부들 있었던 게 오늘 아침에는 아주 단단한 거, 이 아이는요 얼굴이 자꾸 이렇게 한쪽으로 삐뚤어져 가지고 화분을 계속 돌려주는데도 제자리로 잘 돌아오지 않네요. 이건 레드립이랍니다. 성격은 굉장히 순하고 착해요. 제가 가장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랑했던 아메치스가 이렇게 하나. 요즘은요 원정급 다육이들이 많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교배종들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때만 해도 검색창에 다육이 이름을 치면 학명부터 줄줄이 나왔었어요. 근데 요즘은 다육이를 데려와서 검색창에 뭐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정보가 거의 없어요. 또 학명이 없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점차 공부하는 거를 좀 줄여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웬만히 조금 한 몇 년 차 되니까 이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걸로도 다육이를 웬만큼 예쁘게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이런 게 조금 많이 생기다 보니까 확실히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게을러졌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게 공부가 되었던 거는 다육이를 키우면서 내가 직접 겪어보고 요렇게 저렇게 해보고 병충해도 경험을 해보고, 그러면서 이 직접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게 공부가 훨씬 크다, 이런 게 있었고요. 가장 큰 변화는 이 베란다의 다육이들의 색감이에요. 초록색에서부터 노랑노랑 물드는 것부터 지금은 이제 온통 불바다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색감을 알록달록 예쁘게 키우는 게 많이 변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 제게 말하는 것처럼 사이즈가 조금씩 커진다, 외두는 거의 데려오지 않고 이렇게 이제 군생으로 키우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종류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이 다육시장의 세계를 아는 거죠. 그래서 꼭 내게 맞는 다육이를 고르는 안목, 뭐 이런 것도 조금 생긴 것 같고요. 제가 베란다에서 키우는 다육이들, 뭐 키핑장에서 키우는 다육이들 거의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보여드리지만 현저하게 병충해가 줄어들었다는 거, 나의 노력으로, 경험으로, 이론적인 공부로 다육이들을 아프지 않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 많이 생겼다는 거, 이런 변화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변하지 않는 거 한 가지 있죠. 다육이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건 식지 않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가, 그래도 1년 차 때는 진짜 어려운 거 모르고 병충해가 생겨도 다육이랑 같이 함께 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었다를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여전히 다육이만 있다면 너무 좋아요. 그 다육이에 대한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뭐 그런 생각을 여전히 한답니다.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예뻐져 있는 모습을 보면 초보 때 아주 푸릇푸릇했던 그때의 그 예쁜 모습이나 지금 이렇게 색감이 완연하게 들어오고 다져지고 이런 모습의 예쁜 모습을 볼 때나 이 마음은 똑같아요. 마음은 똑같아서 다육이를 좋아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오늘은요, 날씨가 해가 없으니까 조금 쌀쌀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제 촬영 도중에 생장등을 켜주기는 했지만 크게 변화가 없지만 물 반응을 조금씩 한다는 그런 생각. 한 3, 4일이 지나니까 이제 물을 조금씩 탱탱하게 먹고 탄력 강도 그리고 이제 뿌리 활착을 못했던 아이들이 첫물에 약간 자리를 잡는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든답니다. 어저께요 제가 새로 들어온 신입들 또 분갈이를 했어요. 그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뭐 한 해 마무리하면서라고 영상을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뭐 심각하고 머리 아픈 이야기 재미없죠? 자, 그래서 신입들 분갈이한 모습하고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이제 하루만 지나면 한 해가 마무리가 돼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 이렇게 베란다나 키핑장에서 생활을 하지만 이게 온전히 저만의 힘으로 된 건 아니고요. 유튜브의 힘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더 많이 배우고 공유하고 또 즐거움을 2배로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육이 키우면서 그 아이 예뻐요, 그 아이 예뻐요 하면 정말 저한테는 정말 힘이 되거든요. 이제 그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정말 내가 키우는 아이가 가장 예쁜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열심히 키워야지. 뭐 이런 그런 생각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요새 물 반응을 해가지고요. 이것도 노을페어리도 얼굴이 약간 좀 벌어진 듯한 느낌이 들고 양진이 이제 물을 제대로 먹었네요. 이제 단단하고 여기서 하엽을 한 2-3장 떼어주는데 그래도 가운데 생장점이 좀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고요. 요것도 포크엔젤 금도 어제 그저께보다는 입장이 약간 통통해졌다는 거. 그리고 요 스피나는 처음 올 때보다 진짜 색감은 처음에 올 때는 완전히 녹빛이 없을 정도로 빨갛게 그렇게 달궈져서 오는데 지금은요 색감은 그렇게 물들지 않았지만 이 윤기 보세요. 윤기가 잘 흐르죠. 다육이 입장이 좀 이렇게 깨끗하게 잡티 없이 그렇게 키우는 거를 좀 요즘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질문이 좀 많이 와요. 똑같이 키우는데 내 다육이는 왠지 이쁘지 않고 지저분하다라는 느낌? 그런 질문이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언급을 한 번씩 하기는 했어요. 이 다육이 얼굴이 얼룩얼룩해지는 거는 분갈이 시기가 지나서 뭐 그런 원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정답은 아니지만 제 소견으로는 그래요. 깨끗한 흙. 오염되지 않은 흙으로 심어주는 게 다육이 얼굴이 훨씬 깨끗하다는 거 그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 모든 식물은 영양소가 필요하잖아요. 이 영양소가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게 좋지 않아요. 사람도 물론 마찬가지죠.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좋잖아요. 이 다육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돼서 이제 흙으로 받는 영양소가 있는가 하면 인위적으로 우리가 칼슘제도 뿌려주고 활력제도 뿌려주고 또 원소 뭐 이런 것도 뿌려주고 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다육이 입장과 얼굴이 상처가 없이 꽃 모양을 유지하면서 깨끗하게 키우는 거, 뭐 이런 거 정도로 다육이를 케어를 하시면 아주 만족스러운 다육 생활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한답니다. 제가 어젯밤에 어쨌든 금요일날 제가 분갈이를 하잖아요. 분갈이한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빨간 등을 켜놔가지고 하나씩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많이 마른 상태로 있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이거는 로즈 다이애나. 요즘은 제가 컴퓨터를 켜지 않고 아예 검색도 안 하지만 교배종이 많아가지고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제가 경험했던 그 경험과 또 감이라고 할까요? 감으로 키워요. 이 아이는 성격이 괜찮겠다. 이 아이는 조금 까칠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키운답니다. 로즈 다이아인데요. 물이 많이 고파요.
많이 고픈데 사이즈가 커졌다고 제가 그 포토에 있을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분갈이 하고 나니까요. 이제 얼굴이 많이 말라서 그런 것도 없잖아 있지만 여전히 제가 베란다에서 쓰는 10cm가 안 되는 화분. 이건 언화분이에요. 언화분. 제가 집에 있는 화분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게 이제 인위적으로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예온분을 가지고 와서 이 아이들 식재를 해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 개도 못 갖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키핑장에는 제가 키핑장에서 구입해가지고 몇 개 놨는데 집에서는 이제 갖고 있는 화분 이게 부여분하고 이제 몇 개 있더라고요. 이것도 조금 사이즈가 크다 싶었는데 막상 저는 이제 화분하고 1:1 비율로 거의 심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는 플레임이랍니다. 키핑장의 플레임이 하도 예뻐가지고 이제 베란다에서 키워보려고 이렇게 플레임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모양새는 키핑장에 있는 플레임하고 전혀 달라요. 물듬도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크는지 좀 궁금하답니다. 그리고 이 레드 판타지하고 많이 닮았다 하는 쌀르근색. 이 아이는요. 그중에 제일 물이 고파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 밑잎장이 이렇게 처지는 입장 있죠. 주름이 지니까 탄력 강도가 떨어져서 이렇게 처지는 입장을 좀 많이 떼어내고 그나마 이제 좀 건강하다 싶은 거는 지금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이 아이도 조금 천물을 이렇게 물이 많이 고파도 저는 늦게 줄 생각이에요. 늦게서 좀 천물을 주면 이 물 반응을 금방 하더라고요. 좀 너무 급하게 주면 다이그들이 겨울이라 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보여가지고 늦게 주려고 생각을 하는데 어저께 금요일이라 제가 몽땅 분갈이를 했습니다. 아, 요거 이쁘죠? 요거 퀸카랍니다. 제가 그 레드길바 철화하고 많이 닮았다 하고 보여드렸는데요. 명찰 띄고 뭐 이렇게 저렇게 섞어 놓으면 구별을 잘 못할 정도로 그 정도인데 그 레드길바하고 많이 닮아서 그런지 왠지 성격은 순할 것 같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든답니다. 요거는 퀸카예요. 퀸카 이쁘죠? 분갈이를 싹 해놓고 나니까 또 모양새가 또 달라 보여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요번에는 창을 많이 안 갖고 왔는데요. 그래도 욕심나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하나 데리고 왔거든요. 이 원종이라는 글자에 홀딱 반해서 진짜 착한 가격이었죠. 원종 슈퍼클론이에요. 원종 슈퍼클론은 제가 1년 차 때부터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거만둥이어서 선물로 받아서 지금까지 키우고 있지만 이렇게 원종이라는 글자가 붙으면 아주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검색창에 이 아이 이름을 치면 딱 자료가 쫙 나오는 그런 다육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래간만이다 하고 또 원종 슈퍼콘을 데려와서 부여분에 이렇게 심어 주었어요. 요거만큼은 조금 낙낙하게 심어 주었어요. 왜냐하면 뭐 화분이 좀 제한적인 것도 없잖아 있지만 이 슈퍼컬러는 크게 키우는 아이예요. 덩치가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그거 감안해서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심어 주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1:1로 빡빡하게 화분이 안 보이게 아마 저 아이들이 물 먹어서 탄력을 받으면 화분이 안 보일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작게 키우고 싶고 짤뚱하게 키우고 싶고 예쁜 색감을 보고 싶고 이제 저는 그렇답니다. 성향이죠. 성향. 크게 키우고 번식하고 아가다는 모습 뭐 이런 거를 많이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요. 그냥 오로지 건강하고 예쁜 모습 보는 거 그거예요. 뭐 이거는 변함없이 내년도 그렇고 후년도 그렇고 그럴 것 같아요. 다육이 건강하게 예쁘게 키우는 거 이쁜 색감, 다양한 색감, 다양한 모양 이렇게 키우는 게 그래도 가장 베란다에서 취미로 키우기에는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변함이 없답니다. 그래도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여러분들의 힘이 정말 커요. 정말 크답니다. 그냥 저 혼자서 취미로 키웠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고 키핑 생활도 아마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덕분에 아주 더 다양하게 만날 수 있었고 더 다양하게 경험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은 제가 공부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주시는 정보 가지고도 충분히 공부가 돼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기쁨 그런 거가 좀 처음 시작할 때보다 많이 발전이 된 것 같아요. 저한테 가장 큰 소득은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랍니다. 다육이 이쁜 모습도 여전히 이쁜 모습이지만 이걸 같이 공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행복감 그게 또 다른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한 해 마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영상에 담았는데요. 많이 길어졌죠?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길 바라면서 함께 예쁘게 자라는 아이들 같이 보면서 올해도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